또 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판을 많이 그렇죠. 해요. 예. 금융 분야 종사자들이 프리미엄을 많이 그 월급을 많이 받는데 이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냐, 금융이라는 게. 근데 이건 좀 사실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진짜 놀랐어요. 예, 그 경제학자들이 그러면 그 금융이라는 분야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그 유용성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금융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쵸. 금융 섹터가 하는 제일 큰 일이 안 좋은 쪽에서 자원을 뽑아다가 좋은 쪽에 갖다가 자원을 배분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왜 금융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지. 이거를 너무 행운과 불운의 문제로 가르는 게 아닌가라는 점이 사실은 좀 불편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성공도 굉장히 많은 요소가 있고 운도 당연히 작용을 하는 걸로 우리는 모두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마치 그러니까 좀 힘드신 분들은 그냥 운 탓이고 잘 되신 분들도 오로지 운 탓이고 약간 이렇게 몰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이런 불평등이 정말 그 개개인의 그런 능력이라든지 노력에 의해서 생긴 거라고 그러면은 사실 비판하기가 좀 상대적으로 어려운 반면에 상당 부분 운이 작용했다 그러면은 뭐 이게 비판하기가 좀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약간 이 불평등에 대해서 행운과 불운이 많이 작용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살짝 무리한 주장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인용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이 갈리는 게 전적으로 운에 달린 일인지도 모른다. 모르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럴 리가 없죠, 사실은. 운이 물론 작용하죠. 그러나 운이 아닌 것도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판을 많이 그렇죠. 해요. 예. 금융 분야 종사자들이 프리미엄을 많이, 그 월급을 많이 받는데 이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냐, 금융이라는 게. 근데 이건 좀 사실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진짜 놀랐어요. 예, 그 경제학자들이 그러면 그 금융이라는 분야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그 유용성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똑같은 분들이 앞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인도 같은 데서 인도가 경제가 잘 안 크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스템의 미분. 자원 배분이 제대로 그쵸, 안 돼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섹터에 많이 자원이 들어가고 별 볼 일 없는 섹터에서는 자원이 빠져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돌아가서 그렇다고 비판을 하고 계세요. 금융의 경직성도 굉장히 네, 심각하게 근데 그게 얘기를 바로 하죠. 금융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쵸. 금융 섹터가 하는 제일 큰 일이 그 안 좋은 쪽에서 자원을 뽑아다가 좋은 쪽에 갖다가 자원을 배분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왜 금융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지, 물론 불평등을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네. 그냥 아무렇게나 던지면 안 되는데 이게 그럴 만한 분들이 아닌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 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면이 원래 좀- 그런 분들인지도 모르죠, 근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네. 왜 그러면 이러한 거대한 불평등이 생겨났느냐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에서 1980년대에 있었던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학자가 그 쓰신 논문에 있는 네네, 부분을 김남균 제가 교수님이, 김남균 교수님 예. 마침 또 저랑 같이 계셔가지고 같은 네네네. 동대에 계셔가지고 한국계 들어가 있다는 게 이제 김남균 교수님의 그 맞습니다. 공헌이죠. 예, 그쵸. 그래서 사실 이 PKT가 만들어서 수집하고 있는 예. 전 세계 이 불평등 자료들도 우리나라에서는 김남균 교수님이 제공을 하고 네,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만 일단 그 꽤 오래 전부터 비교적 최근까지의 이제 시계열을 놓고서는 그린 그 불평등에 관한 이게 이제 그래프고요. 탑 1%인가요? 네, 탑 1%입니다. 예, 예. 탑 그러니까 1%가 최고로 돈을 많이 버는 1%가 얼마만큼의 소득에서 그 차지하는 소득을 비중. 가져가느냐, 네. 그 비중을 나타내는 그죠.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앞부분에서 이제 1910몇 년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앞부분에 보시면은 뭐 그 대부분의 15%에서 20% 사이에 나라들이 오록을 몰려 있다가 이제 그 전쟁이 그러니까 제2차 2차 세계대전 지나면서 즈음에서 푹 많이 떨어졌다가 떨어졌죠. 예, 푹 떨어졌다가 쭉 떨어진 상태로 오다가 이제 한 1980년대에서 지금 위로 쭉 두드러지게 네네. 올라가는 데가 US거든요.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니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은데 뭐 여기 뭐 타이완도 있고 일본도 있고 프랑스도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이제 정책 탓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김남용 교수님 논문을 통해서 제가 받아들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트렌드가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 강조하신 내용은 뭐냐면 오히려 1997년도에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해서는 우리나라의 네. 불평등 문제가 더 심각해졌고 사실 그걸 보면 성장이 지체되면서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졌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던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성장과 평등의 문제가 무슨 대척 대립 관계로 가는 게 아니라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그러니까 그 소득 불평등 문제도 개선이 되는 트렌드를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보여왔었는데 네.